며느리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미워해? 고부나 장서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인 거.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오는 며느리가 더 많아요?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오는 시어머니가 더 많아요?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.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. 남궁 사장님, 네. 제가 재미있는 속담을 좀 들었는데요. 스페인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.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. 러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. 못된 시어머니는 등 뒤에도 눈이 달렸다. 저는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한국 혹은 뭐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쪽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스페인, 러시아 할 거 없이 다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전 세계인의 숙제 같은 느낌이거든요. 외국 서양에는 장서 갈등이 장모와 사위, 그러게 또 우리나라 고부 갈등처럼 거기서는 또 하나의 그 이슈죠. 왜 이렇게 고부간, 장서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걸까요? 나도 경험을 하는 거니까 실생활에서 결국은 사랑 다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그러면 그 아들 또는 남편이라는 한 대상을 놓고 사랑의 경쟁을 벌인다고 할 수도 있죠.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아들도 엄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, 며느리는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영촌이니까 무촌이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건 아주 본능적인 질투가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뭐 한 여자를 두고 남자 둘이 경쟁을 하면 그 여자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 상대방 남자가 얼마나 믿겠어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는데, 며느리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미워해? 그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내가 잘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은요, 내가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이에요.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.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날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.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어느 날 훅 들어온 사람이에요. 그죠? 그 아들 또는 남편의 뜻에 의해서 친해야 되는 사람으로, 잘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. 내가 친하고 잘해줬던 사람은 어떤 그런 일련의 쭉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, 이 사람은 그런 검증 과정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온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길 거예요.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고부나 장서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인 거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.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오는 며느리가 더 많아요?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오는 시어머니가 더 많아요? 30년 전에는 며느리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. 근데 요새는 시어머니가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압도적으로 시어머니가 많은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. 일거주일투족이 못마땅한데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, 아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손자는 이쁜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.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시부모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,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지적하고 충고하고 해서 변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.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볼 때 유일한 방법은 감동시키는 거거든요. 근데 감동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엄청난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때 내가 감동을 해요.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안 할 때 감동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갖고 와서 물을 조금만 엎질르면 바로 지적이 들어오잖아. 왜 그 물을 엎질르냐고. 아주 사소한 거야. 근데 아이고 엎질렀네 그러고 쓱 닦고 가면, 아니 근데 이렇게 싸늘하게 와서 닦는 거 말고 그것도 비난하는 거고, 아이고 양말 젖을 뻔했네 그러고 쓱 닦고 갈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는 게 사실은 그런 사소한 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도 난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게 그런 감동과 과정 또 입을 다물고 지나가는 게 사실은 친구 관계보다 어렵지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포지션에 놓여 있기 때문에. 근데 그게 나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.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도 이거 좀 더 먹어. 그거 한마디로 끝나. 어머니 고기 좀 한 점 더 드세요? 라고 말하는 걸로 끝난다니까. 그게 무슨 뭐 다이아 반지를 사주고 뭐를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
근데 상대방이 이걸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면 지적 안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이게 몰라. 잘못이라는 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다 정말 나쁜 사람이면 아, 고부 갈등이 생기겠지. 네네. 소위 말하는 반사회적 인격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나 며느리라면 그거는 이런 방법, 일방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은 그거는 안 되는 거지. 근데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한마디를 탁 던져놓고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나 그 말 왜 했지? 하지 말걸?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볼 때는 95%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. 표현을 안 할 뿐이지.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넘어가 준다든지 할 때 의식은 못 하더라도 어떤 약간의 감정의 변화 같은 게 오는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그 다음 리스폰스가 되게 부드럽게 나갈 가능성이 많지.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. 그 시어머니들한테 오면 내가 그래요. 그냥 무조건 잘해주세요. 왜 잘해줘야 돼, 내가? 어머니, 세상에서 어머니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? 그러면 나이가 이제 한 50대 후반 60이 되고 애들이 결혼할 정도가 되면 남편이 아니에요. 아들, 딸이라고. 내 자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어머니 자식 위해서 간도 빼주잖아요. 근데 이거 하면 있잖아, 아들이 엄청 행복해져요. 그러니까 걔가 이뻐서가 아니라 미운 놈 딱 하나 주는 거예요. 아들 편하라고. 그 며느리를 이뻐해라 그런 얘기보다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쁜 짓을 해라. 사장님 댁에는 고부 갈등 없습니까? 아 이거 우리 가족이 볼까봐 내가 말이야. 그러니까 하여튼 쉽게 말하면 입을 닫고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지적하지 않으면 50%는 없어질 것 같아, 갈등이. 오늘의 결론은 지적질하지 말자는 거 하고, 하나는 그냥 더 크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내가 누구하고 친해지는 방법, 내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저 여자하고 사귀고 싶다 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 여자한테 잘해주면 되잖아. 잘해주면 돼요. 근데 왜 잘해줘야 돼요? 왜 나만 잘해줘야 돼요?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. 하나는 나 편하자고 잘해주는 거고, 하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자식 편하자고 잘해주는 거고, 손자 좋으라고 잘해주는 거고. 선의를 갖고 호의를 베풀고 지적하지 않고 하면 그게 이제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그 관계가 굉장히 솔직해지고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.